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치트 엔진 마지막 문제인 9단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제이고,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돼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문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는 우리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3와 플레이어 4는 상대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제의 제목이 쉐어드 코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코드 인젝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자마자 우리 팀의 체력이 상대방보다 더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택을 해도 상대방은 거의 체력이 깎이지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훅훅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게 되겠죠. 웬만해서는. 한번 리스타트 게임의 오토플레이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패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패배하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게임을 실행했을 때 상대방보다 체력이 더 많이 깎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정하면서 우리 팀이 승리하도록 만들면 될 거예요. 대충 보니까 상대방도 일단 체력이 깎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 팀이 공격을 받아도 더 이상 체력이 깎이지 않도록 처리하면 뭔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어떤 추측을 했으면 그걸 그 자체로 코드로 옮겨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것들은 다 지워주고요. 한번 새롭게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데이브, 에릭 이렇게 플레이어 이름들이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 데이브의 체력값을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택을 눌러보면서 값을 발견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가장 먼저 이 83이라는 값으로 검색을 해서 이 데이브의 체력 변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체력 값은 플랫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3으로 스캔을 해서 이 데이브의 체력 값을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77로 바뀐 걸 확인해서 이게 데이브의 체력 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 부분에는 데이브 헬스라고 이렇게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 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버튼 기능이 수행되는 그 기기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find out what writes to this address를 눌러야겠죠. 즉 어떤 기능이 이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어택을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의 기기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브의 체력을 감소를 시키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적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구조체 혹은 배열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구문 자체를 해석을 해보시면요, EAX에 담긴 값을 EBX 플러스 04에 해당하는 주소의 값으로 넣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구조체 혹은 클래스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떠한 실세계의 사물이나 객체를 표현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모든 캐릭터들은 다 각각 플레이어 명이 들어가 있고 체력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 쌍씩 다 묶어서 객체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체란 걸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변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플레이어와 헬스가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조체 형태의 변수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신 뒤에 브라우즈 디스 메모리 리전을 누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메모리 영역상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변수가 기록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라고 했었죠. 즉 현재 우리는 이 체력 값을 찾으려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아래쪽을 보니까 데이브라고 어떠한 문자열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플레이어의 이름과 체력값이 한데 묶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체력값을 찾으러 왔지만 그 근처엔 이렇게
문자열 정보 또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메모리 구조 안에서 체력값과 플레이어 이름값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기계어가 실행되는지 확인하신 뒤에 실행될 때 이 BX 레지스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01AE843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바로 지금 이 명령어가 다른 값으로 대체하겠다는 소리니까 이 주소값 자체가 이 하나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EBX에 담겨있는 값이 이 캐릭터 구조체에 해당하는 주소값인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메모리 뷰어에서 해당 레지스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30으로 끝나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여기가 실질적으로 구조체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이렇게 가보시면 대략 이쯤에 플레이어에 대한 이름 정보가 또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특정한 플레이어의 구조체의 시작 주소에서 출발했을 때 조금만 가보면 이렇게 그 플레이어의 이름 정보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 정보에 해당하는 위치가 01AE8445죠.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히 시작 주소로부터 이 이름 정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01AE8445 이제 여기에서 시작 주소인 01AE8430을 빼면 되겠죠? 그럼 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16진수로 1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프셋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체 변수 내에서 체력 정보를 변경하는 그러한 기계어를 수정하기 위해서, 즉 코드 인젝션을 때리기 위해서 어셈블러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show disassembler를 누르신 뒤에 바로 여기에서 툴스에 들어가시고 오토 어셈블을 눌러서 코드 인젝션을 때리기 위해 템플릿에서 코드 인젝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템플릿이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이 데이브라는 플레이어의 체력값이 바뀌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공격을 받아도 체력이 안 깎이도록 해서 게임에서 우리 팀이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구문을 실행한 뒤에 이 구문을 빠져나가면서 어떠한 기계어를 또 추가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이 플레이어의 이름값을 알고 있잖아요. 데이브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재 플레이어의 이름이 데이브인 경우 체력을 감소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어를 인젝션을 통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체력을 감소시키는 함수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4명이 전부 다 동일하게 체력을 감소시키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데이브 플레이어에 한해서만 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하게 어떠한 코드를 공유하는 상태일 때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기능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이 new man 부분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실질적인 코드 인젝션을 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치트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여기에서 플레이어의 ID 값을 검증하는 부분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서 CMP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CMP는 말 그대로 컴페어의 약자로서 비교하는 그러한 기계어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계어 중 하나인데요. 특정한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해서 현재 우리는 EBX 플러스 15가 되겠죠. 아까 전에 구조체의 시작 주소에서 15를 더한 값이 플레이어의 이름의 시작값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 값이 D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의 이름이 D로 시작하는 경우 이제 여기에서 분기문을 수행합니다. 분기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소스 코드로 뛰어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제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가장 직전에 사용했던 이 컴페어 구문을 봤을 때 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어떠한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정확히는 어떠한 함수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XC라고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 위에 있는 컴페어 구문에서 사용이 되었던 이 두 개의 변수값이 일치하는 경우,
즉 j2가 이 equal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 점프를 하겠다. 어디로? 이 exit이라는 함수로 점프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플레이어의 이름이 D로 시작하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체력을 감소시키는 구문은 실행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즉 이 구문을 점프하고 여기로 넘어가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리지널 코드에는 단순하게 체력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FLDZ라는 다른 기계어 또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익식 부분으로 넣어주면은 성공적으로 동일하게 동작을 하되 플레이어가 데이브인 경우에만 체력 감소가 안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코드 인젝션 이후에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겁니다. 한번 execute를 눌러서 코드 인젝션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요. 다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스타트 게임 앤 오토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 데이브의 체력은 감소하지 않고 나머지 플레이어의 체력만 다 감소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 플레이어 1과 1이 속한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어떠한 코드 영역에 대해서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상으로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어떠한 게임 상황에서 우리 팀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전체 치트엔진 튜토리얼을 클리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자, 이렇게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또 다른 치트엔진 튜토리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추후에 시간이 나면 이 튜토리얼 또한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치트엔진의 기본 튜토리얼을 함께 다 클리어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트엔진의 튜토리얼 정도만 무난하게 클리어할 실력이 되면은 웬만한 게임에서도 정말 요긴하게 다양한 메모리 변조를 통한 해킹을 실습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메모리 분석 기술은 전부 다 좋은 의도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절대로 악용해서 경찰서에 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해서 치트 엔진의 설치부터 해서 튜토리얼을 다 클리어해보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리즈로는 간단하게 포켓몬스터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 치트 엔진을 활용해서 해킹해보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